탐욕에 무너진 대감대. 끝내 자유를 택한 마님의 이야기. 조선 후기, 한양 근처 산자락에 자리한 김대감의 저택은 밤하늘 아래에서도 빛을 발했다. 겹겹이 이어진 비와 지붕이 달빛을 받아 은은히 반짝였고, 대문 앞에는 화려한 등불이 불야성을 이루었다. 마당에는 금실로 수놓은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며 먼 곳에서 온 상인들의 수레가 줄지어 서 있었다. 저택 안은 더 화려했다. 사랑채의 물루에는 보석이 박힌 장식품이 걸려 있었고, 안채의 방마다 비단 이불과 자수 병풍이 놓여 있었다. 대감마님 김노인은 매일 장부를 펼쳐 재물을 세는데 몰두했다. 그의 눈은 숫자에만 고정되었고,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재물이야말로 세상의 주인이다. 그것 없이 사람이 무엇이냐? 그는 중얼거리며 금화를 손에 굴렸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탐욕으로 빛났다. 저택의 하인들은 대감마님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며 일했다. 만수, 50년 넘게 저택을 지킨 노인 하인은 대감마님의 충직한 종이었다. 그는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저녁에는 곳간을 지켰다. 만숙의 아내 춘서미는 마님의 몸종으로 안채에서 마님을 보필했다. 만수가 내 덕에 이 집이 돌아간다. 춘서미는 종종 남편을 위로했다. 하지만 어느 겨울날 만숙이 병으로 쓰러졌다. 기침이 멎지 않고 몸이 뜨거워졌다. 마님 박씨는 만숙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여보, 만숙이 약값을 대주시지요. 30년 넘게 우리 집을 위해 일한 사람입니다. 대감마님은 장부를 덮으며 사갑게 말했다. 무슨 헛된 돈을 쓰는 소리요? 늙어서 쓸모없어진 놈에게 약값까지 줄 이유가 어디 있어? 마님은 간청했다. 그래도 그의 충성심을 보아 대감마님은 코웃음을 쳤다. 충성심. 일한 만큼 밥 먹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하오. 내보내시오. 만숙은 한겨울에 쫓겨났다. 춘서미는 울면서 남편을 부축했다. 만수가 어떻게 하느냐? 만숙은 내 팔자지라고 중얼거리며 사라졌다. 며칠 후 만숙이 얼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마님은 눈물을 흘렸다. 여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이리 번성했는데 대감마님은? 그까지 타인 하나 죽었다고 우는 게 말이 돼요? 재물 아끼지 못해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라고 비웃었다. 마님의 가슴에 처음으로 균열이 갔다. 그녀는 안채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다.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구나. 더욱 충격적인 일은 흉년이 들었을 때였다. 가뭄으로 논밭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굶주렸다. 마님은 곳간을 열자고 말했다. 여보,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쌀을 나누지요. 대감마님은 발끈했다. 미쳤소? 그 거지들에게 주겠다고? 그는 곳간에 자물쇠 3개를 채우고 열쇠를 품에 넣었다. 죽든 말든 내 알파 아니요. 내 쌀 한 톨도 못 준다. 동네 아이들이 굶어 죽는 소식을 들어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마님은 창밖에서 굶주린 백성들의 행렬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이 사람이 사람의 고통을 모르는구나. 가장 아픈 것은 아들 현식에 대한 태도였다. 현식은 총명한 청년으로 책을 좋아했다. 하지만 대감마님은 아들을 재산 도구로 보았다. 현식의 혼사가 정해졌을 때 그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무시했다. 좋아하는 게 밥 먹여주느냐? 김판서 딸과 혼인하면 재산이 2배다.
현식이 눈물을 흘리자 남자가 그런 시시한 것에 울어? 돈만 있으면 여자야 얼마든지 라고 냉소했다. 며느리 수연이 들어온 날 대감마님은 내 역할은 재산 늘리고 아들 낳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수연은 겁에 질려 마님을 찾았다. 어머님, 시아버님이 무서워요. 마님은 수연을 안아주며 아가야. 내가 지켜줄게. 라고 위로했다. 소금이 어린 하녀는 수연을 따라다니며 아가씨, 제가 도울게요. 라고 말했다. 수연이 첫 아이를 유산했을 때 대감마님의 냉혹함은 절정이었다. 쓸모없는 것. 아이도 못 낳으면서 밥 축낸다. 수연은 울었고 마님은 분노했다. 여보, 며느리가 아픈데. 대감마님은 아픈 게 제 팔자지라고 대꾸했다. 마님은 담에 혼자 울었다. 이 탐욕이 우리 모두를 삼킬 거야? 어느 날 마님은 상자에서 친정 땅 지도를 꺼냈다. 이곳으로 가자. 자유를 찾자. 그녀는 현식을 불렀다. 얘야, 우리는 떠날 거다. 현식은 아버님께 말씀드려보는 건? 이라고 물었지만 마님은 그분은 이해 못하실 거야 라고 말했다. 수연도 동의했다. 어머님. 따르겠습니다. 춘섬이와 소금이는 몰래 도왔다. 마님, 제가 짐을 챙길게요. 새벽, 그들은 도피했다. 산길에서 마님은 이제야 숨이 트이는구나라고 속삭였다. 산골 집터에 도착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새벽 안개가 산자락을 감싸고 새소리가 고요를 깨우는 시간에 마님 박씨와 아들 현식, 며느리 수연, 그리고 충직한 몸종 춘섬이는 김대감의 저택을 몰래 빠져나왔다. 달빛 아래 산길은 거칠었다. 좁은 오솔길에 돌멩이가 발을 걸었고 찬 바람이 무명옷 사이로 파고들었다. 춘섬이가 끌던 작은 수레에는 비단옷 대신 거친 무명옷 몇 벌, 낫과 호미, 소금과 된장이 실려 있었다.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며 돌밭을 지나자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시어머님, 산속에서 정말 살 수 있을까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치마를 꽉 쥐었다. 마님은 단호한 눈빛으로 답했다. 아가야,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삶을 배울 거야. 대감댁의 화려함은 우리를 속박할 뿐이야. 현식은 수레를 밀며 말했다. 어머니, 아버님께서 깨시면 노발대발하실 겁니다. 마님은 고개를 저었다. 현식아, 내 아버님의 탐욕이 우리를 망칠 거야. 이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산길은 점점 험해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짐승 울음소리에 수연은 겁에 질렸다. 어머님, 늑대가 나오면 어쩌죠? 춘섬이가 웃으며 달랬다. 아가씨, 제가 어렸을 적 산골에서 자랐어요. 짐승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욕심이죠. 춘섬이의 주름진 얼굴은 따뜻한 미소로 빛났다. 그녀는 20년 넘게 마님을 섬기며 저택의 비밀을 공유한 유일한 동지였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그들은 마님의 친정 땅에 도착했다. 산자락 깊숙이 자리한 집터는 초라했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벽에는 바람이 드나드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러나 맑은 시내가 흐르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추는 풍경은 평화로웠다. 현식은 나무 사이로 새어드는 햇빛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곳은 대감댁에서 느낄 수 없던 고요함이 있네요. 마님은 미소 지었다. 그래, 얘야. 여기가 우리 새 집이다. 새로운 삶은 녹록지 않았다. 첫날 밤,
그들은 무너진 집 모퉁이에 돗자리를 깔고 잤다. 바람이 구멍 난 벽을 뚫고 들어와 몸을 떨게 했다. 마님은 마른 나뭇가지로 불을 피웠다. 수연아, 불 피우는 법을 배워라. 산속에선 스스로 해야 한다. 수연은 부싯돌을 쥐었지만 불꽃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연기가 눈을 따갑게 했고 그녀는 울먹였다. 어머님,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춘섬이가 다가와 나뭇가지를 겹치며 말했다. 바람을 막고 불씨를 키워야죠. 아가씨. 마침내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수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어머님, 불이 붙었어요. 그 불꽃은 춥고 어두운 밤을 따뜻하게 밝혔다. 현식은 호미로 밭을 파다 손에 물집이 잡혔다. 어머니, 농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마님은 그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수고한 만큼 달콤한 법이야. 얘야. 며칠이 지나자 식량이 바닥났다. 마님은 산으로 올라가 도토리와 나무를 캐는 법을 가르쳤다. 천시를 따라야 한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듯. 산도 계절을 따른단다. 수연은 나무를 잘못 먹어 배탈이 났다. 어머님, 배가 아파요. 마님은 그녀를 안으며 위로했다. 아가야, 이 고통도 배움의 일부야. 현식은 나무를 베다 손을 베었다. 어머니, 제가 무능해 보이시죠? 마님은 웃으며 말했다. 아니다. 내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춘섬이는 농기구를 손질하며 말했다. 대감댁에선 하인들이 했지만 여기선 우리가 주인이에요. 어느 밤 모닥불 앞에서 마님은 이야기를 꺼냈다. 얘들아, 내가 왜 이곳으로 왔는지 알겠니? 대감댁의 재물은 독이었어.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 수연은 솔직히 말했다. 어머님, 그곳의 비단 옷과 따뜻한 방이 그리워요. 마님은 불꽃을 바라보며 답했다. 아가야, 진짜 삶은 이 불처럼 손으로 만드는 거야? 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용기에 감탄합니다. 춘섬이는 웃으며 덧붙였다. 마님, 이곳이 천국 같아요.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산 아래에서 나그네가 소식을 전했다. 대감댁에서 난리가 났소. 마님과 도련님이 사라져 온 동네가 뒤집혔소. 마님의 얼굴이 굳었다. 언젠가 올 일이었구나. 수연은 두려워했다. 어머님, 아버님이 오시면 어쩌죠? 현식은 단호히 말했다.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지켜야죠. 그날 밤, 대감마님의 노복들이 산으로 올라왔다. 횃불이 산길을 밝혔다. 대감마님은 분노로 소리쳤다. 감히 나를 버리고 이런 곳에. 그는 가족을 강제로 끌고 갔다. 마님은 수레에 실리며 속삭였다. 얘들아, 두려워 말아라. 이 불씨는 꺼지지 않을 거야. 산골의 자유는 짧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결의가 싹 텄다. 김대감의 저택은 다시금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다. 대감마님 김노인의 분노가 저택을 뒤덮었고 안채와 사랑채는 감옥처럼 변했다. 마님 박씨는 좁은 방에 갇혀 창살 너머로 산자락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 빛은 대감댁의 화려한 등불과 달리 서늘했다. 현식은 사랑채 구석방에, 수연은 안채 옆방에 각각 갇혔다. 대감마님은 마님 앞에 서서 이를 갈며 소리쳤다. 이 미친 짓이 언제까지 갈 셈이요? 당장 정신 차리고 예전처럼 살아. 마님은 고개를 들며 단호히 답했다. 여보, 당신의 재물이 우리를 병들게 했어. 산골에서 나는 진짜 삶을 보았어. 대감마님은 코웃음을 쳤다.
진짜 그 초라한 오두막이 삶이란 말이요? 터무니없소. 그의 목소리는 저택의 나무 비둥을 울렸다. 그러나 마님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굳은 결의가 깃들었다. 산골의 불꽃, 흙의 냄새. 그리고 자유의 맛은 그녀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수연은 방 안에서 치마를 꼭 쥐며 울었다. 서방님, 어머님, 그 산골의 고요함이 그리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창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그녀의 한숨과 뒤섞였다. 현식은 서재의 책상에 앉아 책을 펼치지 못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앞에는 산골의 맑은 시내가 떠올랐다. 어머니 말씀이 옳았어. 그곳에서야 내가 살아있다고 느꼈지. 그는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그때 문틈으로 작은 그림자가 스쳤다. 소금이 14살의 어린 하녀였다. 그녀는 수연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귓속말로 말했다. 아가씨, 제가 도울게요. 도련님과 마님께 편지를 전할게요. 소금이의 맑은 눈에는 두려움과 용기가 공존했다. 그녀는 대감마님의 차가운 태도에 늘 마음 아파하며 마님을 따랐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다. 서방님, 어머님의 뜻을 따라야 해요. 이곳은 우리를 병들게 할 뿐이에요. 소금이는 그 편지를 현식에게 전했다. 현식은 답장을 썼다. 아내, 산골의 자유를 잊을 수 없소. 어머니와 함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겠소. 춘서미는 마님의 방으로 몰래 찾아왔다. 그녀의 주름진 손에는 마님의 비밀 장부가 들려 있었다. 마님, 이 장부를 관아에 전해야겠어요. 대감마님의 비리가 여기 다 적혀 있사옵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춘서마, 내가 아니었다면 우린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춘서미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마님, 제가 아는 이방 박씨가 도울 겁니다. 그는 정직한 관리로 대감마님의 비리를 의심해 왔어요.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좋아, 춘서마. 그에게 전가를 보내자. 춘서미는 밤의 어둠을 틈타 관아로 향했다. 달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이방 박씨는 문서를 받아들며 놀라 물었다. 춘서미, 이게 사실이라면 대감댁은 큰일이오. 마님께서 정말 이걸 폭로할 각오가 되셨어? 춘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님께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려 하오. 마님은 갇힌 방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미소 지었다. 춘서마, 내 용기가 내 희망이다. 대감마님의 감시는 점점 심해졌다. 그는 하인들에게 마님과 도련님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노복들은 마님의 방 주위를 맴돌았고 횃불이 밤마다 저택을 밝혔다. 그러나 소금이와 춘서미는 대감마님의 눈을 피했다. 소금이는 어린 나이에도 용감했다. 마님, 제가 대감마님의 노복들 사이를 오가며 소식을 전할게요. 그녀는 마당을 쓸며 하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어느 날 대감마님이 마님을 불러냈다. 당신, 관아에 무슨 짓을 꾸미는 거요? 이방 박씨와 연락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마님은 침착히 답했다. 여보, 저는 단지 친정 땅 문서를 정리하려 했을 뿐이요. 그러나 대감마님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내 눈을 속일 생각 마시오. 곧 알아낼 거요. 그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 소리가 저택 전체를 울렸다. 그날 밤, 마님은 창문 너머 산을 바라보았다. 산골에서 불을 피우던 그 순간이 내게 진짜 삶을 가르쳤다. 그녀는 춘서미와 소금이를 통해 이방 박씨에게 전가를 보냈다. 박씨 나리,
때가 됐소. 문서를 관아에 제출하시오. 그녀는 품속에 숨긴 대감마님의 비리 장부, 뇌물, 세금 횡령, 토지 강탈의 증거를 떠올렸다. 이제 이 독을 끊어야 해. 현식과 수연은 어머니의 결심을 느끼고 서로 손을 잡았다. 수연은 소금이에게 물었다. 소금아, 너도 우리와 산골로 갈래? 소금이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아가씨, 저도 그곳이 궁금해요. 대감댁은 숨이 막혀요. 마님의 결의는 저택의 차가운 벽을 뚫고 자유를 향한 불씨로 타올랐다. 김대감의 저택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 같았다. 마님 박씨는 좁은 방의 창살 너머로 산자락을 바라보며 결심을 다졌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산골에서 피웠던 모닥불의 따뜻함이 그녀의 가슴에 불씨로 남아있었다. 품속에 숨긴 대감마님 김노인의 비리 장부, 뇌물, 세금 횡령, 백성의 토지 강탈의 증거는 그녀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춘섬이가 몰래 전한 소식이 희망을 주었다. 마님, 이방 박씨가 문서를 관아에 제출했사옵니다. 곧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춘섬아, 내 용기 덕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이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해야겠구나. 현식과 수연은 각기 갇힌 방에서 어머니의 결의를 느끼며 서로를 다독였다. 소금이, 어린 하녀는 횃불 그림자 사이를 오가며 그들의 편지를 전했다. 도련님, 아가씨, 마님께서 큰일을 꾸미고 계셔요. 곧 자유로워질 거예요. 소금이의 작은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대감마님은 마님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는 안채로 쳐들어와 소리쳤다. 당신, 관아에 무슨 짓을 꾸미는 거요? 이방 박씨와 연락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손에 든 지팡이가 바닥을 쾅쾅 울렸다. 마님은 차분히 답했다. 여보, 저는 친정 땅 문서를 정리하려 했을 뿐이요. 그러나 대감마님은 믿지 않았다. 내 눈을 속일 생각 마시오. 그는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마님과 도련님을 철저히 감시하라. 노복들의 횃불이 밤마다 저택을 밝혔고 마님의 방 주위엔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하지만 소금이는 교묘히 그들의 눈을 피했다. 마님, 제가 노복들 사이를 오가며 소식을 전할게요. 그녀는 마당을 쓸며 하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춘섬이는 더욱 대담해졌다. 마님, 제가 박씨 나리와 다시 만나 문서가 잘 전달됐는지 확인했어요. 곧 관아에서 사람이 올 겁니다. 며칠 뒤 마님은 대감마님에게 말했다. 서방님, 관아에 갈 일이 있사옵니다. 친정 땅 문서를 정리해야겠어요. 대감마님은 의심했지만 마님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 좋소. 하지만 노복들을 붙이겠소.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의 장부를 감췄다. 관아로 향하는 길은 바람이 거셌다. 수레바퀴가 자갈길을 덜컹이며 굴렀고 노복들의 눈초리가 마님의 등을 찔렀다. 마님은 춘섬이와 소금이에게 귓속말로 지시했다. 내가 관아에 도착하면 너희는 현식과 수연을 데리고 산으로 돌아가거라. 이 싸움은 내가 마무리할 거야. 춘섬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마님, 혼자 두고 갈 순 없어요. 마님은 단호히 말했다. 내 뜻을 따라야 한다. 얘들이 새 삶을 살아야 해. 관아 앞에 도착한 마님은 군중이 모인 가운데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저는 김대감의 아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대감의 비리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군중이 웅성거렸다. 관아 앞 광장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횃불과 햇살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빛을 뿌렸다. 마님은 품에서 장부를 꺼냈다. 이 문서들은 김대감이 수십 년간 저지른 비리의 증거요. 이방 박씨와 호방 최씨에게 매년 은백냥씩 뇌물을 주고 백성의 토지를 강탈해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했어. 군중은 충격에 빠졌다. 마님은 계속 외쳤다. 흉년에도 구휼미를 빼돌려 창고에 쌓았어. 장부의 도장과 서명은 선명했다. 백성들은 분노로 소리쳤다. 도둑놈. 백성의 피를 빨았다. 이방 박씨가 나서며 말했다. 마님, 문서를 제출해 주시오. 즉시 조사하겠소. 대감마님이 노복들을 이끌고 달려왔다. 이 미친 계집이 무슨 직이냐. 그는 마님을 붙잡으려 했지만 관아의 수령이 나왔다. 대감, 이 문서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겠소. 대감마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가짜요. 저를 모함하려는 눈모여. 그러나 그의 도장이 찍힌 장부는 반박을 무력화했다. 마님은 문서를 넘기며 말했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죄. 이제 밝혀져야 하오. 관아는 대감마님과 마님을 체포했다. 대감마님은 횡령과 뇌물 혐의로, 마님은 소동 혐의로 갇혔다. 감옥의 차가운 돌바닥 위. 마님은 평온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현식과 수연은 관아로 달려와 울었다. 어머님, 왜 혼자 이런 위험을? 마님은 미소 지었다. 얘들아, 두려워 말아라. 산으로 돌아가 새 삶을 살아. 춘섬이와 소금이는 마님의 뜻을 따라 현식과 수연을 데리고 산으로 향했다. 마님의 용기는 백성들 사이에 전설로 퍼졌다. 김대감의 부인이 백성을 위해 싸웠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감옥의 차가운 돌바닥 위. 마님 박씨는 점점 쇠약해졌다. 창살 너머로 새어드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 빛은 산골의 따뜻한 모닥불과 달리 싸늘했다. 대감마님 김노인은 같은 감옥에서 분노로 소리쳤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됐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은 허공을 쥐었다. 마님은 담담히 답했다. 여보, 재물이 당신을 구원하지 못했어. 이제라도 사람의 마음을 보시오. 그녀는 창밖 산자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산골에서 흙을 만지던 순간 불을 피우던 따스함이 그녀의 영혼에 새겨져 있었다. 현식과 수연은 춘섬이와 소금이의 도움으로 감옥 문 앞에 섰다. 현식은 울며 외쳤다. 어머님, 나오실 방법을 찾겠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저었다. 얘들아, 나는 내 몫을 다했어. 너희는 산으로 돌아가 새 삶을 살아라. 수연은 창살을 붙잡고 흐느꼈다. 어머님, 저희를 두고 어찌? 마님은 부드럽게 말했다. 아가야, 너희가 내 꿈을 이어가면 그걸로 충분하다. 춘섬이는 마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마님, 저희가 어찌 혼자 두겠습니까? 소금이, 어린 하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마님, 산골의 그 불이 저를 살렸어요. 저도 함께 갈래요. 마님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춘섬아, 소금아, 현식과 수연을 잘 보살펴 다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마님은 현식에게 당부했다. 얘야, 사람답게 살아라. 재물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채워. 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약속하겠습니다. 수연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님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소금이는 작은 손으로 마님의 손을 잡았다. 마님, 저도 강해질게요. 며칠 뒤, 마님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감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대감마님은 그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내가 잘못했나? 그는 처음으로 흔들렸지만 탐욕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의 눈을 가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감마님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고을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마님의 이야기는 달랐다. 관아 앞에서의 폭로는 백성들 사이에 불길처럼 퍼졌다. 이방 박씨는 마님의 문서로 부패 관리들을 조사하며 말했다. 마님의 용기가 고을을 바꿨어요. 그는 춘섬이에게 전하며 눈물을 닦았다. 백성들은 마사을 정의의 여인이라 불렀다. 시장통에서 한 노인이 중얼거렸다. 그분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셨다. 아이들은 골목에서 마님의 이야기를 속삭였다. 김대감의 부인이 백성을 위해 싸웠대. 현식과 수연은 마님의 뜻대로 산으로 돌아갔다. 춘섬이와 소금이도 함께였다. 무너진 집터는 다시 일구어졌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고 시내가 졸졸 흐르는 그곳에서 현식은 삽을 들었다. 어머니, 이 흙을 만질 때마다 어머니가 곁에 계신 듯해요. 그의 손은 물집투성이였지만 눈은 빛났다. 수연은 불을 피우며 미소 지었다. 서방님, 도토리 죽이지만 어머님과 먹던 그 맛이에요. 춘섬이는 농기구를 손질하며 말했다. 마님께서 보시면 흐뭇하실 거예요. 소금이는 바치를 배우며 외쳤다. 나도 마님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산골 마을은 생기를 띠었다. 이웃 농부들이 씨앗을 나누러 왔고 현식은 마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재물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이 말은 마을에 퍼져 백성들의 가슴에 새겨졌다. 몇 년 뒤 현식과 수연에게 딸이 태어났다. 그들은 아이에게 바퀴라는 이름을 지었다. 희망을 품은 아이라는 뜻이었다. 매일 밤 모닥불 앞에서 현식은 바퀴에게 말했다. 내 할머니는 우리에게 자유를 가르쳐 주셨단다. 바퀴는 맑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봄날 이방 박씨가 산골을 찾았다. 그는 마님의 무덤 앞에 절하며 말했다. 마님, 당신의 씨앗이 자라고 있어. 그는 현식에게 전했다. 대감마님의 재산은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어. 마님의 폭로가 고을을 바꿨습니다. 현식은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군요. 수연은 바퀴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 딸이 자라면 어머님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마님의 이야기는 한양까지 퍼졌다. 김대감의 부인이 백성의 눈물을 위해 싸웠다는 전설은 세대를 이어 전해졌다. 현식과 수연은 바퀴를 키우며 마님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그들은 흙을 일구고 이웃과 나누며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 춘섬이와 소금이는 가족처럼 곁을 지켰다. 마님의 용기는 단순한 폭로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자유와 정의의 씨앗이 되어 산골에서 백성들의 마음에서 자라났다. 이야기는 묻는다. 너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탐욕의 감옥에 갇힐 것인가? 자유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